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그 캐리 언니와 친구죠, 그죠? 예. 그래서 캐리 언니가 교체됐다 그러는데요. 예. 일단 이 캐리 언니와 친구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5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캐리 언니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애가 좋아하고 있는 캐릭터인지를 압니다. 네. 또 같이 남매인 케빈도 상당히 인기 있는 캐릭터예요. 네. 유튜브를 딱 켜면 장난감을 가지고 대신 놀면서 장난감 회사한테는 그걸 선전을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채널이 바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처음에는 2천만 원에 월 수입 20만 원으로 시작하고 저 캐리 언니 혼자서 유튜브에 15분짜리 하나로 시작을 했던 이 채널이 예.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려 이 채널 구독자 수가 142만이나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정말 뭐 무슨 지상파에서 뭐 뽀뽀뽀 언니, 뭐 보니 하니 이 정도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이 캐리 언니 강혜진 씨였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에 이 강혜진 씨가 하차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교체가 된 거예요. 강혜지라는 씨가 예. 캐리 언니가 돼서 예.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재밌게 그렇죠.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재밌게 소통도 하고 나도 같이 언니들은 저렇게 이제 일종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캐리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사람이 이렇게 교체되는 거 근데 교체됐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어떤 새로운 채널 개편입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2대 캐리를 1대 캐리가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20분짜리 그 개편용 동영상을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 동영상에 무려 160만 회가 조회가 됐는데요. 근데 싫어요만 10만 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거의 한 10만 개가 달렸는데요. 다 싫다는 내용이에요. 160만이라 그러면은 그 영유아들이 거의 태반이 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본다고? 그러니까 160만 정도라면은 시청률로 따지자면은 네. 한 5% 이상 시청률이 나왔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상파나 뭐 케이블로 봐서는 5% 시청률 정도는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로 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런 지상파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체한 것 같은 정도인데 네. 그런데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진행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막 거의 분노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뭐 불매 운동을 하겠다. 캐리 앤 친구들의 그 채널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캐리 언니를 돌려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리 앤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해명을 해서 사실상 그 캐리의 강혜진 씨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하차를 했고 그 자진하차에 대비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대 캐리를 갖다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대 캐리의 첫 동영상이 런칭이 됐어요. 그런데 1대 캐리의 동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강혜진 씨라는 캐리 언니는 예. 그 회사의 얘기대로 정말 그냥 갑자기 하차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돈을 한 조금 설명이 50억 70억 벌었다면서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캐리 앤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는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79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MCN 사업을 한 최고 성공한 회사가 됐습니다. 이 캐리 언니와 캐리 친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캐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캐리 언니의 그 오빠인 케빈을 또 등장시키고 그리고 또 줄리라고 엘리라고 하는 캐릭터도 새로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캐리를 딱 중심에 놓고 다양한 반개 캐릭터들을 만들고 또 캐리가 노래도 부르는 그런 코너를 만들기도 하고 캐리의 얼굴을 가지고 인형이나 일종의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사업도 하고 이래서 지금 매출이 79억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에 있는 캐리 언니를 이제 교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터진 건데 사실은 이 캐리라고 하는 친구는
직원에 불과했어요. 아, 다시 그래요? 말해서 이제 다른 MCN 사업하고 이 캐리앤 소프트가 출발이 좀 달라가지고 이런 많은 오해들이 벌어졌는데요. 다른 MCN 사업들은 보통 1인 진행자가 이제 열악한 조건에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인기를 끌게 되면 기획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자, 우리랑 같이 해보십시다. 이러면서 CJ 같은 데가 손을 내밀어서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MCN의 그 채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네. 이 캐리앤 토이즈는 애초에 이 회사를 만든 분이 미국에 가서 봤더니 10대 그 유튜버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도 갖고 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딸의 영어 이름을 캐리였는데 그 캐리를 가지고 이 등록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름도 등록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혜진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 강혜진이라는 친구가 너무 장난감을 갖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정말 천재 이루의 그런 어떤 기회고 인연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 이 케빈하고 캐리는 아버지가 장난감 그 가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장난감을 같이 놀면서 장난감과 노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질을 보여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큰 성공을 했는데 큰 성공을 해가지고 이사도 됐어요. 이 회사의 이사로까지 승격이 됐습니다. 오, 그래요? 뭐 지분도 받고. 오. 그런데 그런 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방송계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아, 다른 방송으로. 예,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선언을 한 거고 아마 5월 정도에는 이 강혜진 씨가 나오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런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이겠죠. 허허.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 캐리가 나간다고 하니 이제 다른 준비들을 갖다가 했었던 것인데, 네. 근데 물론 거기 안에서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돈 문제가 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캐리라고 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방송으로 간다면 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겠는가. 그거는 뭐 사실은 수익을 분배해 주는 거겠죠. 근데 그런 적절한 수익 분배가 됐더라면 갔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사를 막 공격하고 있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MCN 사업에 어떤 예. 이런 여러 가지 양측면 같은 게 좀 나타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바로 되는 그렇습니다. 네. MCN 사업의 리스크가 정확하게 지금 다 공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캐리앤 장난감 친구들의 어떤 사례는 우리나라 MCN 사업의 모든 문제들과 성공의 어떤 케이스까지 다 담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들이 잘 안 하고 있는 것을 탁월한 그 매력을 갖고 있는 1인 진행자와 함께 네. 공동으로 사업을 벌리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할 시점에 네. 그 캐리라고 하는 캐릭터의 생명력이 다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반개 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엘리라든가 이번에 또 새로 런칭한 줄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서 또 다른 그런 컨텐츠들을 구축해 놨어요. 이건 성공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캐리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MCN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1대1로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 언니가 나한테 장난감을 갖고 놀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다른 언니가 왔는데 자기가 캐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매력적인 캐릭터와 그 또 캐릭터를 구축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캐릭터에서 모든 것들이 나왔지만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캐릭터의 그 어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다른 회사들이 준비를 할 텐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만 방송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캐리의 욕심이 원래 일대 강혜진 씨의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캐리라고 하는 방송 횟수를 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노출은 시켜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리스크를 연착륙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예 캐리라고 하는 캐릭터는 거기서 그러면 끝내고 다른 캐릭터로 승부를 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회사가 우리 언니를 쫓아내고 그 가짜 캐리 언니를 들여와서 우리를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동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